시장 분위기 훑어봤고요. 이제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종목이 재료가 있고 또 오르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그리고 현재 담고 계시다면 수익 실현할 종목, 조금 더 들고 갈 종목 이런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앵커님, 김민준입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 두 번 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은데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뵈서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뉴스플로우의 모멘텀 강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뉴스플로우의 모멘텀 강화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데일리 방송으로 계속 해가고 있는데 오늘 앵커님 오셔서 오랜만에 합을 맞추는 것 같고요. 뉴스플로우 모멘텀 강화 이렇게 좀 들은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컨콜 내용인 것 같고 뉴스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 지역적인 부분은 조금 차후에 다르고 나스닥 차트 모습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과열권 모습인데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밀증시가 계속적으로 무서우면 국내 증시 진입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450선부터 진입을 이제 시작했는데 체감지수는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신규 접근을 2차전지 쪽으로 하신 분들은 재미가 좀 오늘 있으실 거고 단지 이제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냐 현재는 그렇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점 돌파를 전일에 이어서 좀 봐야 되는 형국이고요. 단지 어제 우리 앞서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파트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현물 차트 모습인데 뭐 테슬라, 루시드, 엘버말 모두 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어제 엔비디아 좀 쉬었고요. 702불까지 찍고 5일선 키 맞추기로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를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는데 추세는 아직 유효합니다만은 어제 1.1%대 그나마 좀 아랫꼬리가 달렸는데 내일도 좀 반도체는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미국의 지금 견인차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특히 우리가 명절 이후에 2월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추세는 유효하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우호적인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게 국내 선물에서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환율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324원입니다. 현재 구간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구간까지 이제 들어왔고요. 어렵습니다. 요즘에 대외 변수, 매크로 변수 등이 조금 겹치면서 시장 상황이 난이도가 좀 최상급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내려와 준다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뭐 이런 모습은 좋지 않겠지만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쪽으로 가준다면 흐름은 더 좋아진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텀 전략으로 넘어와서 국내의 어떤 섹터 연동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좀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610선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도 조금 하락해주면서 성장주들이 잘 가기를 좀 바래줬는데 오늘은 뭐 반도체만 좀 부침이 있는 것 같고 자동차,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모두 다가 조금 훈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지수 체감을 좀 했을 때 IT나 반도체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소외된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지수가 어떤 형태로든 뭐 저 PBR 정책주만 좀 올라가면 조금 더 소외감이 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성장주들이 좀 쉬었던 섹터들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간다면 우리가 명절 이후에 충격파에 대해서는 상쇄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 PBR 정책주가 좀 들어오면서 좀 더 크게 뽑아 올렸고요. 코스피 200 선물 차트 모습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40선을 중심으로 340선이 좀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호적인 환경의 연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동관계, 커플링 관계는 각각 섹터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까지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오늘 투자 장합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순항을 오늘 합니다만은 거의 보합권 수준이고요. 선물이 이제 만계약 정도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일 명절 앞두고 조금 매도세로 전환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고 결국은 좀 길게 보십시오. 명절 이후까지 지금 기간 매매 형태로 좀 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손절매 양상을 좀 띄는 스타일들 스탠스를 그렇게 잡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 관점을 늘 고민해 보셔야 되고, 기간 매매 형태를 띄시는 분들은 뭐 반도체가 됐든 뭐 제약바이오가 됐든 2차 전지가 됐건 매집 전략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데일리 흐름과 내일 데일리 흐름이 아니고 명절 이후까지 좀 강하게 하방 경직성을 만드느냐, 이 부분인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은 800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760선까지 열어두라 그랬는데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위로 가면서 지금 800선을 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체감지수 부분이겠죠. 그리고 눌렸던 섹터,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가면 반도체가 쉬고, 또 반도체가 좀 가면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쉬는 이런 구도입니다. 약간 트레이딩 관점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트레이딩을 들어갈 때 진입 타점을 칼같이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절 이후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2월 16일까지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면서 매집 전략까지 해가는 전략,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반등이 반가워서 사실은 자칫 너무 흥분하고 그르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딱 균형을 잘 잡아주셨어요. 냉정하게 시장 설 연휴 이후까지 우리가 내다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 집중해야 될지 일단 좀 특징적인 섹터, 업종 세 가지 어떻게 꼽으셨어요? 네, 주도주 3개 뽑았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가장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군인데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뀐 건지, 그리고 오늘에 나온 반등이 정말 연속성을 가지고 오를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이세요? 네, 뭐 규모의 성장은 지속되고 컨콜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저는 뭐 2차 전지를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다뤘고 연속 지금 거의 한 2거래일째 다루고 있는데, 기술적인 모습은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나 셀 업체에서 최호선픽도 제시를 해드렸고,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뭐 방송에서 많이 전해드렸을 것 같은데 콩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마치고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오늘 10시부터 콩콜이 진행이 됐는데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뭐 실적은 예견됐던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나왔고요. 근데 그 실적이 이제 반영되어 가는 과정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나오면 이제 악재는 선반영됐습니다. 이제 1분기로 초점이 돌아가는 쪽이고, 오늘 콩콜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르게 뉴스들이 퍼져나르고 있는데, 오늘 일단 액면 분할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액분 전에 좀 좋느냐, 액분 후에 좀 좋느냐, 이런 이야기. 두 번째는 제가 가장 강조드린 거였죠. 시장에 LFP 폄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럴 거 없다. 캐틀이라든지 BYD의 점유율도 가져와야 되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LFP 내용을 발표를 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삼성 SDI와 LG엔솔도 해가고 있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LFP 중저가 배터리 양극재 파일럿 라인 구축을 하겠다. 이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렇게 해가는 것만 봐도 셀업체랑 LFP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FP를 빨리 도입해서 중저가의 MS를 높여간다고 하면 시장에 너무너무 더 피치를 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 기간 적립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왔어요. 에코프로 BM을 코스피 이전 상장하겠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이제 패시브 자금의 이야기와 주주 친화 정책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전 호재라고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 차트 나가는 모습이 LNF인데, LNF도 그 소식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127,900원에서 21만 원까지 좀 올라가다가 오히려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되고 좀 힘을 못 쓰는 분위기거든요.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의 주가 동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구심이 좀 있고, 단지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호재성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요. 세 번째로 오늘 에코프로 역시나 그룹주 수직 계열화 소식이었습니다. 리튬 아프리카 이제 광산 투자 검토입니다. 아직 투자를 했다는 게 아니라 투자 검토 소식인데, 이러한 부분도 만약에 이제 투자로 이어진다면 더더욱 그 수직 계열화 모습 중에서는 좋은 형태를 띨 것 같고요. 단지 기술적인 모습 좀 보시죠. 에코프로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종가 마감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월봉 차트 모습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건 이제 판단 문제가 아니고 결정의 문제다. 50만 원 구간에서 지금 보이는데 진입이 50만 원에서 상승했을 때 상승 시나리오, 하락했을 때 하락 시나리오를 가져가면서 내 목표 수익률과 내 기간 투자를 정립해서 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드렸어요. 오늘 이 컨콜 내용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50만 원대부터 거의 지금 장중에 58만 5천 원이니까 15%대 가까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하루로 봤을 땐 단기 반등세인데 지금부터 이제 에코프로를 매집 전략으로 가실 건지 좀 단기 매매 성향으로 가실 건지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투자 기간과 목표 수익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같이 해나가는 종목이 삼성 SDI인데, 삼성 SDI 주가 차트 모습 한번 보시죠. 45만원대 3% 추천을 드렸고, 우리가 암기하자 그랬었습니다. 3359. 20%까지 비중 채우자고 했는데, 뭐 SDI가 좋다, 에코프로가 좋다, 포스코 홀딩스가 좋다, 다 괜찮고요. 각자 가진 종목에 대해서 에비타 포함해서 감가상각되는 실적 계속 확인하고 리튬 가격 확인하고 배터리 출하 확인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오늘 추가 매수 의견을 5%는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주봉 모습인데 40만원대 삼성 SDI는 저항이 좀 있습니다. 3호 라인이 이제 바닥 정도를 받고 34만 2천원까지 빠진 다음에 올라왔는데 조금 더 월봉이 하나 정도는 더 쌓였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이중 바닥을 좀 만드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전방 산업은 슬슬 아직 개선세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저는 1분기 실적까지 확인하는 이런 흐름을 조금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지 말자. 나중에 우리가 좀 불타기 형식이 되더라도 대형주니까 SN은 충분히 반등 여력 가능합니다. 단기로 저는 55만 원 정도까지 좀 열어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최호선 픽에 관해서는 역시나 변함없습니다. SDI 배터리 셀 업체에서는 최호선 픽 드리도록 하고요. 수직 계열화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40만원 지지라인은 역시 지금도 체크포인트고요. 양극재 단에서는 지금 에코프로 BM을 최호선 픽으로 드리는데, 에코프로 BM에 관해서는 라인을 제시해 드렸어요. 22만원 라인 계속적으로 조금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면서 반등 나왔고, 두 번째 라인이 24만원, 그리고 26만원입니다. 26만원까지 완벽하게 추세 안착을 하면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속도 대입을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설정하셔가지고 나는 단기로 치고 빠지겠다, 중장기 투자하겠다, 전략 수립만 하면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도 많이 좀 강하게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상당히 좀 신중하게 의견을 주시네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오를 때 나중에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보자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시는데, 과연 2차 전지 앞으로 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많은 분들 함께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자동차를 특징 섹터로 꼽아주셨잖아요. 이쪽 현대차가 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또 대체로 들고 계신 분들 수익 내고 계실 텐데 지금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설 이후까지도 괜찮을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네, 뭐 선별화되는 저 PBR 정책주 안에 꽃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봤고, 사실은 이 시간대 이제 기아와 현대를 추천해서 목표가가 이제 뭐 설정이 목표가가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현대차는 50% 이미 차익 매도 의견을 드렸고, 기아는 더 많은 퍼센테이지 차익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주가는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현대차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조금 더 갈 수 있다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기아는 이제 목표가 12만 원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 박성재 앵커님이 오랜만에 이제 오셔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퍼포먼스는 뭐 현대차도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각도가 너무 좀 가파르긴 합니다. 21만 원에서 갭으로 띄워서 22만 원 돌파를 시켰고, 한 지난주 흐름이 좀 연출되면서 뭐 지주사, 저 PBR, 뭐 PBR 1 이하 이러면 좀 가다가 자동차 쪽으로 성장성을 띠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안에서 꽂힌 자동차다, 뭐 등등. 오늘 철강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는 형국인데요. 오늘 무디스에서 뉴스플로우가 하나 나왔죠. 현대차 그룹의 신용 등급을 A로 이제 상향했는데, 결국은 뭐 그런 내용은 오늘 단편적인 뉴스인 것 같고, 저 PBR 정책주 중에서 자동차 그룹의 랠리는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긴 합니다.
단지 이제 뛰어들기에는 좀 현대기아는 좀 부담스럽고요. 좀 주종을 받고 나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기아 차트 모습인데 기아 같은 경우는 괜찮죠. 12만 원대 이틀 정도 음봉 눌러주고 11만 원 조정 받았고 갭으로 띄운 부분은 지켜냈거든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아가 갭으로 띄운 부분을 메꾸게 되면 주가는 흘러내릴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만 5천 원대를 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단지 이제 뭐 뉴스플로우 하나 더 드리면 현대차의 기업 IPO 인도죠. 지금 상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셀트리온도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있는데 거쳐가야 될 관문은 많습니다만은 셀트리온은 만약에 홀딩스가 상장된다면 대형 호재고요. 현대차는 그냥 중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큰 호재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 현대기아가 가면서 계속적으로 후발주자들 낙수 효과인데 자동차도 지금 뭐 전방 산업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전기차 쪽으로 봤을 때 단지 피크아웃 논란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을 확인해 보니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하부 종목들 오늘 서현 탑메탈이나 서현 이런 종목들이 강한 시세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현도 10,000원을 갭으로 띄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갭 메꾸기가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세가 11,000원을 서현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후발 주목들이 계속적으로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전기차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차량 경량화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인도에 2006년도에 공장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런 뉴스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데 사실은 지금 위치적으로 기술적인 모습은 좋습니다. 지난 3분기에 실적은 호실적 썼고요. 이런 추세들이 만약에 거래량이 오늘 좀 동반되면서 뻗는다면 시세는 제가 봤을 때 6,500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이 저PBR 정책이 아직까지는 자동차에서는 직결구도가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단기 접근을 할 거냐 중장기 접근을 할 거냐 저는 좀 자동차 부품 쪽은 단기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 기아 쪽은 눌렀을 때 좀 모아가는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두 종목 목표가 도달해서 리뷰를 하셨네요, 이미.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간 참고하셔서 사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실 테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오히려 기아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주셨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업종지수상으로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기는 한데 또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은 잘 가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어디에 중심을 좀 둬야 될까요? 네, 우선 뭐 한 주평 이제 섹터 안에서 돌아가는 순환매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제약바이오의 낙수 효과는 아직 좀 초입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를 들고 오는 이유는 뭐 3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미뤄졌지만 올해 한다는 제롬 파월의 의장의 의지를 좀 확인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투신 강화는 더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종목들이 좀 조정받을 때 반도체 라인들은 좀 밀립니다. 많이 갔으면 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뭐 저는 2차전지도 그렇게 말했지만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쉬었습니다. 레고킨 바이오 지금 모습인데 67,000원까지 가서 사실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조정 후에 이제 반등세가 가는 쪽인데 반등세가 먼저 가는 쪽이 어딜 것이냐 그리고 대형주들이 가고 나서 낙수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대장주의 흐름을 유지시켜줬던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였습니다. 워낙 좋은 흐름이었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박스권 상단 언저리까지 좀 도달을 했다.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건 결국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이틀 정도 눌러주고 다시 한번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투심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인하가 시작될수록 상단 돌파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SDI가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쉴 때 섹터 안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강한 시세를 그래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 HLB 각도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7만원 지지라인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리버세라림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두세 달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수급 유입이거든요. 수급 유입도 오늘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오늘 4만 1,000주를 담았고 개인 투시까지 결집되면서 가는 모습. 어제는 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구도가
한올바이오파마가 어제 10% 정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종가 마감이 11%가 됐고 오늘 이제 보합권 흘러가는데 이렇게 한 종목씩 섹터 안에서 주도력을 형성됐던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다. 결국은 이제 ADC, 비만 치료제 한미약품, 그 다음에 리보세라님, HLB,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 여기가 좀 주력군이었고 그 번외적으로 종목을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바이넥스, 최근에 CMO, CDMO 위탁 생산 오늘 괜찮습니다 모습. 그리고 뭐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쪽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이나 재무가 뛰어난 종목들 낙수 효과는 조금 더돼요. 더디긴 하지만 이 주도주 쪽에서 특히 오늘 비만 치료제 한미약품 33만 9천 원입니다. 상당히 시세 반등 좋고 3위 라인 32만 원 라인은 이겨내면서 주가가 뻗었거든요. 제한적인 자금입니다. 시장에 많지 않죠. 50조에서 51조, 2조 왔다 갔다 하니까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순환매에서 지금 번외로 나갔느냐 외부로 아니면 내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느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안에서 순환매 형태를 읽어야 되니까 내가 기술적으로 하방 경직성 확보한 지점에서 진입을 했는데 바로 반등이 안 나온다. 그래도 좀 기간 보유를 하시면서 가시면 훨씬 이겨내는 모습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레고킨 바이오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협업 소식이 좀 있었어요. 지금 올해 대세는 이중항체에서 ADC, 알테오전하고 레고킨 바이오로 넘어가는 좀 모습인데 눌림목이 이제 거의 다 좀 끝나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48,500원에 오늘 2.75% 반등인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가장 중요한 게 투심 확인입니다. 계속적으로 개인 수급들 들어오는지 외인 기관들 눌러줄 때마다 수급 동향 체크하시고요. 단지 낙수 효과는 아직 더디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 종목 쏠림과 가속화는 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특징 섹터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좀 소외된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럴 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유는요? 네, SK 하이닉스의 하단을 이제 암기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시청자한테 12만 원 라인까지는 괜찮다. 추세 변화 먹고 1, 2로 라인 11만 5천 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보자 했는데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은 다 내려와서 부침이 좀 있습니다. 뭐 그것이 노광이 됐던 증착이 됐던 식각이 되었건 또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이 되었건 AI도 관련된 종목이 되었건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좀 굳건한 모습이거든요. 요즘 계속되는 화두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캐파 증설은 안 되지만 캐패스 증가가 되는 분야 쪽에서 계속적으로 눌림목 이후에 HBM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제가 그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도 삼바가 버텨줘야지만 낙수 효과가 갈 수 있다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소형 종목들 조정은 받지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AI 반도체 HBM 수요가 급감한다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가드너에서 HBM 수요를 70%로 예측을 했는데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68%가 올랐기 때문에 이 HBM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구도예요. 결국은 이제 증시 자금이 제한적이니까 수급 결집이 이루어지는 하방 경직성 포인트가 어디냐, 어디가 가격 경쟁력의 메리트가 있느냐 봐야 될 것 같은데 12만 원대로 좀 측정은 됩니다. 단지 지금 지수가 이렇게 좀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이 좀 소외됐을 때 오늘 반도체가 분명히 소외거든요. 강한 시세입니다. 버틴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추세 가격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2월 21일인데 호실적이 나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이 아닌 추세대를 유지하면서 조정 이후에 반등이 간다면 저는 SK 하이닉스 올해 15만 원 돌파가 강력하지 않나 높은 확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이 2021년 3월에 찍었던 가격인데 저는 15만 원을 넘어서 단기적으로도 17만 원까지 지금보다 그러니까 상승력이 20% 이상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대를 잘 보면서 우리가 진입을 좀 타진해보고 보유자들은 조금 더 15만 원 돌파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형주기 때문에 12만 원까지는 매집 전략 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그래서 제시 않고요. 목표가는 17만 원보다 조금 아래 16만 8천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SK 하이닉스 지금 좀 쉬어가는 국면인데요. 이럴 때 잡아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이야기 나왔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 기록하면서 13만 7,8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조금 더 들고 가 보실 분들 이 종목 목표 주가는 16만 8천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없이 꾸준히 좀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의견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